함께하는 보건 수업 시간입니다. 참 따뜻하고 포근한 그림이네요. 이 그림처럼 세상에는 따뜻한 일들도 많답니다. 우리나라 직업의 개수는 약 14,000개 정도 되는데요. 배워서 남 주는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의사, 간호사가 있어요.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에 대해서도 찾아볼까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헌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대가 없이 주는 장기 기증도 있답니다. 오늘 함께하는 보건 수업의 주제는 배워서 남 주자입니다.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순서와 방법을 익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보아요. 심폐소생술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시행되는 생명구조 행위를 말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응급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보조해주는 과정이죠. 그럼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영상으로 볼까요? 우리 가슴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갈비뼈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심장. 보통 자신의 주먹보다는 약간 크고 무게는 약 250에서 300g 정도입니다.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은 펌프질로 온몸에 혈액을 보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심장은 동반결절이라 하는 곳에서 전기신호를 만들어내 심장 근육을 자극시키고 수축과 이완하도록 합니다. 전기자극으로 강력히 수축할 때마다 혈액은 다른 방이나 온몸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혈액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맥박인데요. 가슴에서 쿵쿵 느껴지거나 손목이나 목 주변에서 뛰는 걸로 보통 맥박을 체크하곤 합니다.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받습니다. 심장 역시 혈액으로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임금의 왕관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관상동맥을 이루는 세 가닥의 큰 혈관들이 심장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심장은 혈관과 근육, 그리고 전기신호와 판막 등이 어우러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에만 이상이 생겨도 심장질환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심장질환에는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심장이 멈춘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기본적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심장마비 환자를 목격했다면 신속한 신고, 심폐소생술 제세동이 필요하죠. 여기서 신속함이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말합니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이에요. 심장이 멈춘 뒤 아무것도 하지 않고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 손상은 커지고 10분이 되면 뇌사에 빠지며 그 이상이 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두 명의 응급처치를 비교해보아요. 2루했던 임수혁 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트레이너와 코치들은 몸을 주무르는 것 외에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도 없었고 수십 분이 지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임 선수는 다시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2루주자 임수혁 선수는 그 후 의식불명 상태로 10년 가까이 투병하다 2010년 41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은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우리도 심폐소생술을 바르게 익혀 실천해 봅시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제일 먼저 쓰러진 사람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나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쓰러진 사람에게 접근하기 전에 우선 주변에 화재가 있는지, 위험하지 않은지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 안전하다면 쓰러진 사람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반응이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119에 신고와 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회색 티에 청바지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직접 119에 신고합니다. 환자 발생 장소, 상황, 상태, 하고 있던 응급처치에 대해 알립니다. 상담원이 끊으라고 할 때까지 통화를 유지하며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을 확인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소비하면 위험합니다. 10초 정도 쓰러진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관찰하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면 심장마비로 판단합니다. 이제 쓰러진 사람이 반응도 없고 호흡도 없어 심장마비로 판단되었다면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가슴 압박은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압박의 위치를 함께 확인해 봅시다. 목 아래쪽에 몸푹 파인 곳과 명치 끝까지가 흉골입니다. 흉골을 반으로 나누고 흉골의 하반부에 중앙에 압박할 위치입니다. 만약 인공호흡을 할 수 있다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합니다. 인공호흡을 할 수 없다면 압박만 합니다. 압박 깊이는 5cm로 하며 1분에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합니다. 압박은 쓰러진 사람이 반응을 보이고 호흡이 있거나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유지하면 되는데요.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누군가 있다면 가슴 압박을 교대로 해야 지치지 않아요. 2분 간격으로 교대합니다. 가슴 압박을 하는 속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기상어 노래 박자에 맞추면 됩니다. 이 노래 박자가 1분에 100에서 120회예요. 정확한 방법으로 아기상어 노래에 맞춰 가슴 압박을 해봅시다. 엄마 상어 어여쁜 바닷속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아기상어 노래의 박자를 기억해 둡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슴 압박을 할 때 올바른 자세입니다. 손바닥 끝을 손꿈치라고 하는데요. 한쪽 손바닥에 손꿈치를 압박 위치에 올리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서 두 손으로 압박하면 됩니다. 그림을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압박 위치의 정확한 방법으로 손꿈치를 올린 후 압박은 팔꿈치를 펴서 팔이 바닥에 대해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합니다. 그림처럼 팔꿈치를 쭉 펴고 수직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강하게 규칙적으로 압박했다가 가슴이 충분히 올라온 후 다시 압박해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게 해야 해요. 그림처럼 엉덩이를 축으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깍지 낀 손가락을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압박 위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가슴 압박만 하세요. 가슴 압박 시 나쁜 자세를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압박 위치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확한 압박 위치를 유지하려면 손가락 끝이 가슴에 닿지 않아야 해요. 처음부터 가슴 압박 위치를 잘 못 잡을 때도 있어요. 그림처럼 복부를 압박하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더 위험해진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압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팔꿈치를 펴지 않거나 어깨와 팔이 바닥에 수직이 되지 않게 자세를 잡는 것이에요. 이런 자세는 체중을 실어 압박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충분한 혈류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심정지 회복을 위해서는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심장 충격 혹은 제세동이란 심정지가 나타난 환자는 심장이 펌프질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떠는 세동이 나타나는데요.
심장에 강한 전기를 가해서 세동을 없애고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동심장 충격기가 준비되면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도록 해요. 사용 방법은 영상으로 확인합시다.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아파 할 줄 아세요?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 이 시간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가 재작동되는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 어렵지 않죠? 얼마 전 일이에요.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슬픈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마음이 아팠어요. 본인은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 정작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목격자에 의해 즉시 시행되어야 하는 생명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심정지 환자의 발생 장소는 가정과 공공장소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의 방법을 잘 익혀두면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은 심폐소생술이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용기예요.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심장마비 환자를 목격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 후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정리하는 영상을 보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쉬엄쉬엄 해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아, 그럴까? 응? 여보, 정신 차려요. 어떡하지? 21시네. 산하게. 119에 신고해. 119죠? 여기 푸른 아파트 7동 707호인데요. 남편이 쓰러져서 숨을 쉬질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엄마, 아빠 왜 이래? 아빠는 괜찮을 거야. 1층 로비에 가면 심장 충격기가 있거든. 그거 좀 가져올래? 할 수 있지? 알았어, 엄마.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군. 바쁜데 빨리 데려가자고.
근데 방금 119에 전화한 거 아니야? 119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이 버틸 것 같아? 얼른 데리고 가자고. 둘, 셋, 넷. 에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잖아.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면 우리가 데려갈 수 없잖아. 가슴 압박도 잘하는데. 그러게 저 체중 실리는 것 좀 봐. 팔꿈치도 곧게 펴고 말이야. 저렇게 가슴을 세게 잘 누르면 우리가 못 데려가겠는데. 좀 더 지켜보자고. 28, 29, 30. 아이고 남사스럽게 저게 무슨 짓이야. 무식하긴. 저게 인공호흡하는 거야. 저 가슴 부풀어 오르는 것 좀 봐. 아주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 참. 둘, 셋, 넷. 아이고 애쓰네. 이제 그만 포기하지. 아이고. 자, 슬슬 데려갈 준비를 하자고. 엄마! 잘했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서 나오는 안내만 따라하면 돼. 저건 또 뭐야? 시간 엄청 끄네. 오늘 바쁜데. 빨리 하려고 뭐 하는 거야? 분석 진행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접촉하지 마십시오. 아빠에게서 떨어져. 이틀은 못 기다리겠네. 그냥 데리고 가자고. 아이고 여보게. 아이고 정신 차리게 여보게. 여보. 아빠! 여보. 보물 같은 여러분, 건강합시다.